파트 9. 난도 어렵게 읽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마셜 맥루언. 뇌는 가소성이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읽는 뇌가 되고, 인터넷을 많이 하면 인터넷을 하는 뇌가 된다. 책 읽는 뇌가 언어의 바다 곳곳을 깊숙이 헤엄치며 신비를 경험한다면, 인터넷을 하는 뇌는 바다의 겉만 훑으며 시원한 바람만 즐기고 있을 뿐이다. 챕터 1. 책 읽는 뇌 vs 인터넷을 하는 뇌. 한때 나는 언어의 바다를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제트스키를 탄 사내처럼 겉만 훑고 있다. 니콜러스 카. 디지털 네이티브. 시인 존 던은 누구나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은 아니며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전체의 일부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하철에서만큼은 온전한,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고 네모난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책을 들고 있는 나는 이방인이다. 아주 가끔 책을 보는 이를 만날 때면 일면식도 없지만 불쑥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내가 소속해 있는 비밀 조직의 일원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물론 지하철에서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이며 어떤 행동이 더 옳다 그르다의 문제도 아니다. 이미 나는 취향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도 매번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니며 팟캐스트를 듣거나 페이스북을 하고 뉴스를 빠르게 훑어보거나 EBS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e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면 지하철이든 어디든 최대한 생방송으로 보려고 한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서너 시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약 3시간에서 5시간을 넘나든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7시간이 넘도록 스크린에 빠져있다. 혹자는 인터넷과 스크린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책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각종 뉴스와 보고서가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으므로 정보와 자료가 많아서 문제지 전혀 부족하지는 않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을 때는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 정도면 충분할 정도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한동안 디지털 네이티브를 찬양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태어나면서부터 PC, 인터넷, 모바일 등의 디지털 환경을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는 세대를 말하는데,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만든 말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멀티태스킹과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출중하며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컴퓨터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되는 기계인데다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되어 있고 SNS와 블로그를 통해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지털 네이티브는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허상에 가깝다. 연구에 의하면 젊은이들은 출처의 질적인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문적 연구와 단순한 의견 표명 사이의 권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의 질적인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자료 검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자료 수집 능력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찾을 수 있는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글이라는 검색 도구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검색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 기술 자체는 너무나도 얕은 기술이어서 습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검색의 수준은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 좌우한다. 멀티태스킹은 또 어떨까?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이 뛰어난 멀티태스커라고 생각하는 19명, 멀티태스킹을 잘 못한다고 여기는 대학생 22명을 골라 도형 문제, 알파벳, 숫자 문제 등 다양한 인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결론은 한결같았다. 평소에 뛰어난 멀티태스커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테스트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인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쉽게 말해 뛰어난 멀티태스커들은 그냥 산만했다. 운전을 1년 이상 하면 운전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즉, 멀티태스킹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운전 습관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하면 사고 위험이 29%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휴대폰이 아니라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사고 위험은 비슷했다. 결국 휴대폰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한 손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컴퓨터와 다르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은 하나의 정신회로를 끄고 빠르게 다른 하나의 정신회로를 켜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여배우 제니퍼 코넬리는 나는 섹스를 하면서 책을 읽고 전화 받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섹스, 독서, 통화 중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에는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에 뛰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의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종족의 가장 큰 특징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멀티미디어, 인터넷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 스크린이 망친다. 2011년 어린이 치료 관련 저명 학술지인 소아청소년과에 스크린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4세 아이 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은 평균 11초마다 장면이 바뀌는 판타지 만화 영화를 보고 B그룹은 평균 34초마다 장면이 바뀌는 한 소년에 대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C그룹은 9분 동안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1. 얇은 판 3개로 이루어진 탑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쌓기. 기억력 테스트. 2. 머리, 어깨, 무릎, 발 테스트. 머리라고 말하면 발을 만지고 발이라고 말하면 머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 자제력 테스트. 3. 마시멜로 테스트의 변형. 마시멜로를 원하면 지금 하나 먹을 수 있지만 9분 동안 참을 경우 2개를 먹을 수 있음. 자제력 테스트. 4. 거꾸로 숫자 읽기. 3, 4라고 말하면 4, 3으로 대답하기. 기억력 테스트. 테스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극명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은 그림 그리기 그룹이었고 그 다음은 교육용 영화를 본 그룹이었다. 만화 영화를 본 그룹이 가장 성적이 안 좋았는데 테스트 결과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했다.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원할 때마다 만화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요즘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박진감 넘치게 잘 만들어졌다. 즉, 화면 전원이 빈번하고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잠깐이라면 모를까 아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스크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 8에서 16개월 이하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아동용 영상을 보여주면 어휘력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물론 17개월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어휘력 부진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어휘력을 증가시키지도 못한다. 연구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의 어휘력이 가장 크게 발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기억력, 자제력, 어휘력은 모두 독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스크린에 매몰된 아이들은 독서하는 뇌를 갖지 못하고 학습의 경계에서 헤매는 뇌를 갖게 된다. 비단 아이들만 그럴까? 아이들만큼은 아니어도 성인들도 독서하는 뇌를 가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은 독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망칠 수 있다. 뉴질랜드 남쪽 섬의 듀니덴시에서 신생아 1972년 4월 1일부터 1973년 3월 31일 출생을 26세가 될 때까지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시청이 많았던 아이일수록 최종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IQ가 낮았다.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보는 것의 해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조지 거브너의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중시청자와 2시간 이하의 경시청자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는 중시청자는 1. 인종적인 편견을 갖는 태도를 더 많이 표현하고 2.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등과 같은 사람의 수를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과대 추정하며 3. 여자가 남자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또 흥미를 갖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며 4. 사회의 범죄 발생 빈도가 더 많다고 보는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5. 세상을 더욱 사악한 곳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스크린에 빠져 살면 현실을 쇼처럼 보는 것이다. 스크린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서하는 뇌를 갖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스크린을 스크린해야 한다. 온라인, 난독으로 가는 지름길. 나는 웹페이지를 볼 때와 책을 읽을 때의 독해 능력에 큰 차이가 난다. 웹상의 글이 길어지면 엄청나게 집중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글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면 그런 현상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말 좋은 글이지만 긴 글을 보면 따로 모아놨다가 이른바 각을 잡고 읽는다.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연구팀은 70명의 사람들에게 모더니스트 작가인 엘리자베스 보엔의 단편소설 데몬 러버를 읽도록 했다. 한 그룹은 일반 문서로 읽었고 다른 한 그룹은 링크가 있는 하이퍼텍스트 상태로 글을 읽었다. 일반 문서로 읽은 사람은 10명 중 1명만이 읽기에 어려움을 표현했다. 반면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글을 읽은 그룹은 글을 더 오랫동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4분의 3이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온라인 글을 읽도록 하고 대신 글 안에 담긴 링크의 개수에 차이를 두었더니 링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해력이 떨어졌다. 책 읽는 뇌, 온라인의 글 읽는 뇌. 책을 읽는 뇌와 온라인상의 글을 읽고 있는 뇌는 어떻게 다를까? UCLA 정신의학과 교수인 게리 스몰의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전전두엽 부분이 웹페이지를 읽을 때는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전전두엽은 의사결정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웹상의 글은 다양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우리의 뇌는 파란색 글씨를 보거나 마우스 커서가 검지를 편 모습으로 바뀌면 그것을 클릭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이런 판단 하나하나는 우리의 한정된 인지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결국 텍스트의 집중도를 흐려 이해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괜찮은 콘텐츠일수록 각종 광고가 붙어 있는데 광고는 강력한 색상, 연예인, 애니메이션 등으로 우리의 시선을 끈다. 광고만으로도 주의가 산만해지는데 섹시한 여성의 광고를 누를까 말까 판단까지 하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이처럼 관련 없는 문제 해결과 주의력 분산이라는 두 개의 무기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결국 텍스트 독해를 방해한다. 웹페이지 디자인 컨설턴트인 제이콥 닐슨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시선을 추적하는 실험을 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자들은 웹상의 글을 전형적인 책 읽는 방식, 즉 체계적으로 한 줄 한 줄 읽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웹상의 글을 F자로 읽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줄까지는 끝까지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선을 아래로 쭉 내린다. 또한 닐슨은 한 독일 연구팀의 데이터를 통해 웹페이지의 단어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페이지를 보는 시간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웹페이지에 100개의 단어가 추가될 때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페이지를 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겨우 4.4초 늘었다. 훌륭한 독서가도 4.4초 동안 읽을 수 있는 단어 개수는 고작 18개 정도에 불과하다. 닐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상의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읽지 않는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칸은 한때 나는 언어의 바다를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제트스키를 탄 사내처럼 겉만 훑고 있다. 라는 자주 섞인 말을 했다. 뇌는 가소성이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읽는 뇌가 되고 인터넷을 많이 하면 인터넷을 하는 뇌가 된다. 책 읽는 뇌가 언어의 바다 곳곳을 깊숙이 헤엄치며 신비를 경험한다면 인터넷을 하는 뇌는 바다의 겉만 훑으며 시원한 바람만 즐기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상의 글은 쓸데없는 선택으로 신경을 분산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글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 결국 긴 글을 자제력을 갖고 읽기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F자 시선을 그리며 글을 읽게 된다. 이런 글 읽기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우리 뇌는 그것에 적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책은 아무리 얇아도 100쪽이 넘으니 난독에 빠지고 결국 책 읽기가 어려워진다.